최근에 이제 관련해서 이제 오히려 규제를 하니까 조금 더 상승폭이 이제 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네. 예, 뭐냐면 사실 예전에는 처음에만 하더라도 사기다라는 말까지 있었죠. 네. 예, 그래서 근데 이제 법안이 나오다 보니까 아 이거를 뭔가 제도권에서 인정하는구나.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제 주가 이제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미국 하원의 3대 법안이라고 하죠. 클래리티 법안, 그다음에 이번에 통과한 이제 지니어스 법안이 있었고 반 CBDC 법안 요런 법안들이 좀 있었습니다. 요런 법안들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법안이 뭐였는지. 일단은 예, 그 세 가지 법안 중에서 다른 것보다는 역시 지니어스 법안이죠. 클래리티 법안 같은 경우는 이제 암호화폐라는 거에 규정을 이제 명확하게 하는 거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역시 지니어스 법안인데 이게 분명히 규제거든요. 대부분의 경우 규제가 들어오면 가격이 떨어져야 되는데 이게 올라가게 됐죠. 근데 이건 뭐냐면은 이제 제도권에 들어온 거는 사실은 이미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ETF도 있고 제도권에 이미 오래전에 들어와 있었지만 이제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기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사실은 합법과 불법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시기였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보면은 US 테더도 그렇고 USDC도 그렇고 한 2, 3년 전만 해도 이게 굉장히 걸림돌이 많았었어요. 그 사업을 운영을 하면서도 과연 이게 이제 합법이냐 불법이냐 계속 소송도 많이 왔다 갔다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이제 그런 불확실성이 싹 사라지는 거죠. 아까 제가 이제 처음에 뭐 100만 달러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숫자에 너무 큰 의미를 두진 마시고요. 이걸 갖다가 제가 이렇게 앞으로 크게 오를 거라고 말한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는 세상이 디지털화 되거든요. 그러니까 디지털화 되면서 그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디지털 커런시가 나오는 거고 디지털 커런시가 나올 때 지금까지는 굉장히 제한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도 딱 암호화폐 구입에 제일 많이 사용이 됐었죠. 근데 이제 서서히 실생활로 이제 번져가고 있고 앞으로는 이게 이런 식의 법안이 나와서 확실하게 제도권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실생활에 쓰이는 거, 뭐 국제 간의 송금 같은 경우가 가장 먼저 쓰이기 시작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밥 사 먹고 이런 데는 아직은 뭐 그렇게 많이는 안 쓰이겠지만 일단 국제 거래에서 외환 거래라든가 아니면은 뭐 해외 직구 이런 데서 쓰이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디지털 시장 자체가 굉장히 커져요. 이렇게 될 때 거기서 가장 기준점이 되는 게 뭐냐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비트코인이 된다는 거고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금 가격이 굉장히 높은데 사람들이 금은 실체가 있다 그러고 금은 귀금속으로도 쓰이고 공업용으로도 사용도가 높다. 그건 맞는 말이죠. 근데 이 금의 수요에 대해서 조사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금의 실수요가 있거든요. 그거 뭐냐면은 보석, 당신구나 이런 보석류하고 공업용 사용처예요. 이게 금과 은에 대해서 이 수요를 조사를 해보면은 금의 수요는 이게 90년대 이후로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일정해요. 근데 금의 가치는 엄청나게 뛰었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금이라는 것 자체는 실체가 있지만 금의 가치가 그렇게 뛴 건 금의 저장 가치입니다. 이 저장 가치라는 건 그럼 눈에 보이는 실체가 있는 거냐? 그렇지가 않죠. 은은 오히려 변동이 좀 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 가격과 금 가격이 이제 서로 올라가는 폭도 좀 다르긴 한데 은은 오히려 수요가 좀 더 늘었어요. 금에 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금이 훨씬 많이 뛰었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순전히 저장 가치에 의한 상승이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본다 그러면은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디지털 커런시가 전반적으로 활용도가 높아지고 수임세가 많아진다 그러면은 거기에 기준점이 되는 거. 디지털 골드라고 할 수 있는 비트코인의 가격은 앞으로 엄청나게 뛰게 된다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 ETF에 이어서 스테이블 코인도 이제 제도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두 자산군이 조금 비슷하면서 좀 다르긴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제도권 안에 진입할 경우에 글로벌 금융시장, 그러니까 뭐 글로벌 금융시장이라는 것도 좀 그렇지만 기존의 기득권층, 우리가 흔히 아는 뭐 JP모건이나 뭐 전통적인 레거시 금융권들은 사실 굉장히 좀 경계를 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판도에 좀 변화가 생기겠죠? 당연히. 많이 생길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실생활의 거래에는 쓰이지 않을 겁니다. 가격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는 사람은 앞으로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받을 사람은 내릴 거라고 생각한다든지. 그러니까 둘이 똑같이 기대가 간다 그러면 거래가 되겠지만 이게 거래가 잘 안 되죠. 그러니까 금이랑 똑같아요. 금을 가지고 거래를 안 하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가격을 일정하게 맞춰놓은 스테이블 코인을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은 아무래도 현물하고 그 패깅, 그러니까 주로 이제 미국
달러죠. 그러니까 국채 형태로 가지고 있고 국채 보유량에 가기 때문에 정확하게 1대1은 아니지만 대체로 1달러하고 이제 같은 가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정감이 있죠.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이 많이 활용이 되게 되는데 이 스테이블 코인이 활용이 되게 된다 그러면은 이제 기존의 은행들이 사실 상당한 타격을 그러니까 기존의 은행의 비즈니스 모델들은 상당히 타격을 받게 돼요. 특히 송금이라든지 국제 간의 거래. 그리고 이게 스테이블 코인을 현재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가 따로 있잖아요. 스테더하고 USDC가 있죠. 근데 만약에 그렇지가 않고 다른 기업들이 이제 자격 조건을 갖춰서 발행을 시작한다. 그래서 플랫폼 기업, 대표적으로 페이스북이라든지 아니면 아마존 이런 데서 이제 발행을 한다 그러면 아마존 코인을 사용하게 되면은 아마존에서 내가 물건을 살 때 지금은 비자나 마스터 이런 걸로 쓰는데 그 수수료하고 스테이블 코인으로 사는 거하고 어느 게 더 수수료가 싸고 빠르겠냐 하는 거죠, 결제가.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봤을 때는 현재의 카드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굉장히 큰 그 사업 방식의 변화가 필요할 거고 은행 같은 경우도 국제 간에 송금을 하면은 그 수수료가 굉장히 높아요. 근데 스테이블 코인은 굉장히 싸거든요. 코인으로 하게 되면은 그리고 시간도 굉장히 단축이 되죠. 지금 국제 송금하면은 한 이틀 이상 걸리죠, 보통. 그런데 이거는 하고 나면은 진짜 몇 분 안에 거래가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뭐 은행하고 카드사는 다 망할 거다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하는 게 왜냐하면 은행하고 카드사가 아마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관련 주식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뭐 미국의 비자나 마스터카드 같은 경우에는 관련 주식들이 좀 많이 하락했습니다. 실제로 아직까지는. 그리고 뭐 파이서버 같은 주식들도 좀 결제사 같은 경우도 좀 하락을 했고 그런 변화가 주식시장에는 하나둘씩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항상 이제 끼어들기 좋아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빠지지가 않습니다. 이제 크립토 대통령을 좀 자처를 하면서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라 했는데 이제 규제하겠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이제 규제 완화 신호를 좀 보내고 있습니다. 이 정치적 메시지일 수도 있고 또는 자신의 치적 사업으로 할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과연 트럼프 임기 내에 뭐 이런 실제 제도 변화가 그 정도까지 빠르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스테이블 코인에 저렇게 목을 매는 이유가 물론 이제 뭐 개인적으로 돈벌이를 하려한다 뭐 이런 이제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기가 돈 벌려고 저렇게 하는 거다. 근데 그런 것도 있는데 또 하나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이 되면은 미국 국채의 수요가 늘어나거든요. 지니어스 법안에도 그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때 반드시 담보를 달러하고 연동되는 걸로 채권으로. 그래서 미국 국채의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현재 미국이 이자 그러니까 뭐 5경 원이지 5경 원이 넘는다 그러는데 그게 하루에 이자로만 2조 3천억 원 정도를 지급을 하거든요. 하루에. 그러니까 거기서 미국 국채의 수요가 생겨서 더 늘어나고 이게 또 하나는 시장의 심리를 많이 자극을 해요. 다른 사람들도 미국 국채 금리가 떨어지겠구나. 이쪽으로 대중들의 심리도 같이 움직이게 되거든요. 국채 수요초가 하나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미국에서 이자 부담을 상당히 덜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걸로 뭐 미국의 국채 부담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하겠지만 상당 부분을 완화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미국에서는 지금 이걸 서두르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제 이번에 비트코인이 올라가다 보니까 뭐 모든 알트코인이 다 올라가는 것 같진 않은데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정도는 저도 같이 챙겨 보는 것 같습니다. 같이 올라가는 걸로. 아마 각자 그 가상화폐들마다의 특징들이 좀 있는데 이번에도 비트코인 올라가고 알트장 올라가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올라가는 장이 될까요? 아니면 정말 이제 어느 정도 선별이 다 됐잖아요. 알트들도. 그러다 보니까 좀 어떻게 랠리를 예상하세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 투자 전문가는 아니고 제가 뭐 자금을 운영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알트코인이나 밈코인들 중에서 상당 부분 그동안 많이 정리가 되기도 했고 또 이렇게 갔는데 역시 알트코인에서 대장은 이제 이더리움이 아닌가 싶고 그리고 이더리움 기반 하에서 또 다양한 밈코인들이나 또 다른 알트코인들이 이제 움직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이렇게 상승을 한 다음에 뭐 역대로 늘 그래왔듯이 비트코인이 먼저 상승하고 그 다음에 알트장이 오는 이런 형태가 되는데 아마 이번에도 그렇지 않을까. 오히려 더 탄력을 받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번에는 과거의 패턴을 뛰어넘어서 더 큰 그 상승폭이 나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과거에는 그냥 단순한 작은 호재들이 쌓여서 이렇게 개미들이 사는 거였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기관들이 들어오거든요. 그 다음에 스테이블 코인이 들어오게 되면요. 그동안 상당히 보수적으로 움직였던 대형 은행들이 들어와요. 대형 금융기관들이 들어온다. 그동안 개미들이 그러니까 물론 뭐 블랙락 같은 데도 있긴 하지만
과거에 쭉 쌓아놓은 거, 가격을 상승시킨 그 주체들이 보면은 개미들이 많았었는데 이제 그 비중이 개미의 비중이 상당히 줄어들고 이제 본격적으로 금융기관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전략자산 비축에서 아직까지 본격적인 논의는 안 나오지만 전략자산 비축을 한다고만 했고, 근데 연준의 어카운트에 비트코인이 과연 자산에 들어올 수 있느냐? 이건 좀 장기적인 건데 만약에 이게 들어온다 그러면은요, 저는 이거는 뭐 이제 거의 밑에 플로어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됐을 때 자산에 들어오면 자산만큼 현금을 발행할 수 있잖아요. 지금은 이제 국채를 발행을 해야지 현금을 발행할 수 있는 건데, 가지고 자산에는 국채가 들어오고 부채에 현금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금도 있고 뭐 그렇지만 지금 대부분 국채죠. 근데 여기에 비트코인이 한 항목으로 들어온다. 그러면은 이만큼의 현금을 발행할 수 있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면은 국채 발행을 전혀 안 하고 현금을 더 발행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부채도 확실히 줄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물론 요건 좀 장기간으로 갈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 이미 이제 그 지니어스 법안 들어오고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 되면서 이렇게 우호적인 환경이 생긴다는 거는 그럴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 그 다음에 스테이블 코인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디지털 커런시 시장이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인정을 받잖아요. 그 다음에 만약에 401K가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당장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런 장기적인 흐름을 갖다가 기대를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뭐 100만 불 얘기한 건 상징적인 숫자지만 저는 여기서 지금까지 개미가 쌓아놓은 거, 그 다음에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많은 기관이 들어온 건 아니에요. 근데 기관들이 다 같이 참여를 하고 거기다가 연금까지 들어온다. 그러면은 미국만 들어올까요? 그렇죠. 다른 나라도 다 들어오게 되면은 지금까지와는 비교도 안 되는 돈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아까 제가 100만 불이라는 상징적인 숫자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